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육사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올 상반기 마지막 원내 정치가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 법안을 반드시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기초연금 등 시급한 민생정책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가거나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기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는 않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기업 등기 임원 연봉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네요. 네. 그 액수들이 상당하던데 여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연봉을 한번 보면 지금 구속 수감 중이죠. SK 최태원 회장 연봉이 301억. 한화 김승현 회장은 이거보다 30억이 더 많은 331억인데 여론 등을 좀 살폈는지 이 중에 200억은 반납을 해서 131억을 지급받았습니다. 네. 역시 구속 수감 중이죠. CJ의 이재현 회장 47억, 효성의 조성래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사돈지간이죠. 39억 등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사람들만 일단 한번 추려봤는데 돈 감각이 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0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로서는 하고 벌린 입이 닫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거 어제 인터넷 각종 여론 공간에서 말이죠. 임원들의 연봉이 직원들 평균 연봉의 최고 100배나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등기이사 임원들의 보수 산정 기준이 뭐고 그 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각 기업 그룹별로 아주 제각각이라는 게 좀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일벌과 여왕벌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근로의욕의 문제, 그리고 국민 통합의 문제, 사회 통합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 오로지 주식의 몇 %를 갖고 있고 상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자 SK그룹에서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구속 중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중요한 회사 방침에 대해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해명 같은 걸 내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연봉 공개법이 통과되니까 자기가 얼마 받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게 싫어서 등기 이사직을 아예 사임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라거나 두산의 박용성 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기업별로 임원 보수 특징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굳이 찾자면 일정한 경향성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성과급이 연봉의 70%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연동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력을 관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경영학에서는 또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은 그만큼 쥐어짜기에 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LG그룹은 이 비율이 한 20%로 상당히 적었고요. 현대차그룹은 아예 성과 반영률이 0%.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임원들 보수 연봉 총액이 정해지고 각자의 총액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일단 그건 다 줍니다. 그런데 현대그룹, 특히 현대차그룹의 특징은 임원들 문책성 인사가 빈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각각의 경영 스타일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또 공통적 현상으로는
총수 일가 임원들의 보수가 외부에서 데려온 전문 경영인들, 이른바 뭐 월급쟁이 사장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네. 이 사람들 보수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름보다 고액이다. 뭐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된 거죠. 대표적인 실예를 들어보자면 만도그룹의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23억 원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고용된 전문 경영인,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와라 하면서 사장에 앉힌 사람은 8억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네. 삼성 일가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는가 역시 큰 관심이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대외적, 표면적으로는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 무연봉, 영원을 선언했었고요. 자녀 중에서 호텔 신라를 맡고 있는 이부진 딸만 공개가 이번에 됐습니다. 네. 아들과 또 다른 딸인 이재용, 이서연 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이 서해상에서 남북 양측의 포격전이 정말 치열했었는데 네. 이 통일 얘기하면서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이게 뭐 국지전으로 바로 비화되거나 또는 뭐 연평도 포격 사태 이렇게까지 확전 또는 불이 옮겨 붙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군사 그리고 남북 통일 외교 전문가들의 일치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긴장의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네. 북한이 3시간 동안 500여 발을 쐈고요. 이 중에 100여 발 정도는 NLL을 넘어서 우리 측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우리가 납포했던 바로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자 우리 측에서도 K9 등 300여 발 맞대응 사격을 했고 대부분은 NLL 넘어 북측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측이 지금 한미 합동 훈련 중입니다. 특히나 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북한은 특히 지난 한국전쟁 1950년 6.25 때 인천 상륙전쟁 이후 한미 양국의 훈련 중에서도 상륙 훈련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전통문을 보내서 8시부터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알리기는 했죠. 이런 점에서 긴장을 일정선에서 관리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번 같은 사격 훈련이 아니라 예고 없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 한번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독 중에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서 뭐 지원 의사 이런 거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제안도 했고요. 우리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나고 4월 15일이면 또 김일성 사망한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런 게 겹치는데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날이지요. 요때까지는 남북 양측의 사정 때문에 통일 또는 대화에 관련된 큰 진전이나 구체적인 사항, 제안 이런 것은 있기 힘들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사건의 파장상 지금 밝혀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뭐 구속 시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김과정과 조선인 협력자 자살 시도했던 두 사람만 어제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또는 제야 법조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우선 들자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1, 2심 검사들이 국정원이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낸지 정말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대로 재판부에 했는데 이 지경이 된 거다. 이런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점. 이 두 가지가 일단 어제 기소라면 일단 이제 초벌 작업은 다 끝냈다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정이 됩니다.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과연 이게 과장급에서 이루어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네. 문서 위조해 오라 그러면서 돈을 1,000만 원 줬는데 지금 그 자살 시도했던 조선족 김 씨는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영수증 당연히 그런 건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돈인데 과장급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게 안기부 국정원의 관행이다. 그래서 그 윗선이 있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추측이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또 이번에도 재탕할 거냐, 일부 이런 자기 성찰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 네. 결국 검찰 최상 층부의 수사 의지가 열쇠일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증거 조작 실태가 어땠습니까? 예, 참 아침에 청취자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 올리는 것 자체가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를 일국의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인가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중국 대사관에 이 문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조작을 계속해왔습니다. 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더 큰 거짓말을 불렀다는 서양 속설이 그대로 적용된 케이스 같습니다. 서울에서 중국으로 팩스를 보내면서 그럼 당연히 번호가 서울로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82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 화룡시에서 보낸 것처럼 팩스 발송 번호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다 들통났습니다. 또 검찰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다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공식적으로 발급해 줬습니까? 라고 확인 공문을 보내니까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이 위조한 게 들통날까 봐서 제3자에게 검찰이 그리 보낸 팩스를 가로채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도저히 헷갈려서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의 수사에서 남은 문제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 윗선 수사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에서 무슨 지시를 내렸는가. 지금 대공수사단장 방에는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검찰 압수수색팀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그냥 구색 맞추기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정원의 윗선을 규명하는 게 문제겠고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한데 특검 요구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과연 국정원에만 다 떠넘기고 검찰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지, 그러면 아무 걸 모르고 그냥 일 처리를 해도 검찰은 무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도 비등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아져야 이번 첫 수사가 그나마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 수세 탈피를 위해서 연일 말들을 쏟아내고 있나 봐요. 네네. 박 대통령과 담판하자 이렇게 제안한 데 이어서 어제는 정치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보 정신을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를 호소했습니다. 네. 봉하마을에 분향하러는 여러 번 갔지만 친노 그룹과 좀 껄끄러운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치 스타일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 이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같다는 평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잊지 않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연아 선수는 판정 오류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누가 금메달 선수를 기억하는가? 전부 김연아만 기억하고 있다. 자, 노 전 대통령이 해온 모습 그대로 어려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편법과 기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린 이유를 청취자께서는 들으시고 바로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노무현 정신까지 강조하면서 무공천에 따른 수세 국면을 탈피하자, 그리고 새누리당을 압박하자는 건데 김연아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이채롭더군요. 그리고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민주당 출신의 지금 최고위원들이죠. 네. 이 세 명은 장외에서 노숙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무공천 공약 지키라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철수 대표의 회담 제의에 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나 당의 지도부들이 합류할지, 그래서 압력으로 작용할지 좀 관심사가 되죠. 한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중에서 19개 자리를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다 떨어진다, 다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들인데 어제 집담 전체로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당의 무공천을 동참해라 이런 압박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모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 중하순 들어가면서 바닥의 선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 이대로 조용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원래 정당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먼저 주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좀 보죠. 충남 출신의 이명수 의원, 원래 행정관료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명수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2012년에 기초전 없애자고요.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 친이계의 좌장격이죠.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까지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한술 더 뜨면서 크게 화답했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의 화답 때문에 약간 정치적 무게가 더해졌고요. 이어서 유승우, 신의진, 정가변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발의했습니다. 정가변 의원은 친박계에서 핵심에 속하는 의원이고요. 신의진 의원은 그 나영량이었던가요? 성폭행당해서 곤경에 처했던 어린이를 많이 보살펴준 의사인데 네. 의사 출신인데 의원이 되고 나서는 좀 보수색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어쨌거나 이 5명이 각각 발의를 했는데 현재는 이재호 의원만 소신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묵묵부답, 침묵 상태입니다. 왜 발의를 해놓고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론이 그냥 정당 공천을 계속 하자고 정해졌기 때문에 네. 당에 조직된 사람으로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발의는 안 했지만 이거 좋다고 찬성했고 사인도 해줬던 정우택 의원은 되레 정당 공천 폐기 약속을 지키려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를 위한 정치다. 손바닥 뒤집기를 일삼던 안철수 의원이 약속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라고 조롱 섞인 비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장을 2번을 읽어봤는데 정우택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저는 그 문장의 의미조차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